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44회째로 사마천 사기입니다. 진나라가 두려워하는 나라로는 초나라만한 경우가 없습니다. 초나라가 강해지면 진나라가 약해지고 진나라가 강해지면 초나라가 약해집니다. 상방의 세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대왕을 위하여 계략을 생각하였는데 합종하여 진교를 맺는 것만큼 진나라를 고립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대왕께서 합종하여 친교를 맺지 않으시면 진나라는 반드시 양군을 일으켜 한쪽 군대는 무관으로 출격시키고 다른 한쪽 군대는 검정으로 내려오게 함으로써 인영 일대를 동요시킬 것입니다. 신은 모든 일은 혼란스럽게 되기 전에 다스리고 해로운 일은 발생하기 전에 제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환이 닥친 후에 그것을 근심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이 점을 빨리 숙고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대왕께서 만일 진실로 제 의견을 들으실 수 있다면 저는 산동의 각 나라를 불러 대왕께 사계절의 예물을 바치고 대왕의 영명한 지시를 받도록 하며 국가를 대왕께 의탁하게 하고 왕족의 운명을 대왕께 맡기며 병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어 대왕의 지위에 따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호랑이나 이리와 같은 나라로 천하를 집어삼킬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진나라는 천하의 원수입니다. 연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각 나라의 토지를 분할하여 진나라에 바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원수를 종려하고 적을 공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나라 왕은 우리나라는 서쪽으로 진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진나라는 파와 촉을 탈취하여 한중을 병탄할 야심을 품고 있어 진나라는 호랑이나 이리와 같은 나라이니 그와 같이 할 수 없도 한과 위는 항상 진나라의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그들과는 대사를 논의할 수 없어. 만일 그들과 대사를 논의한다면 아마 그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진나라에 붙을 것이요. 이와 같이 되면 계략을 실행하기도 전에 국가는 위험해질 것이로. 스스로 생각해 보았는데 초나라가 진나라를 감당하는 것은 성선이 없어. 조정에서 신하들과 상해도 기대할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침상에서 편안히 누워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단맛을 느끼지 못하여 마음은 걸어놓은 깃발처럼 흔들려 의지할 곳이 없어. 지금 그대가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각 제국을 단결시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를 보존하려고 하니 과인은 나라를 그대에게 의탁하고 그대의 의견을 따르기를 원하오라고 응답하였다. 소진, 육국 재상의 자리에 오르다. 이렇게 하여 60나라는 마침내 모두 합종을 성립시키고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소진은 합종의 맹약의 장이 되고 아울러 60나라의 재상을 겸임하였다. 어느 날 그가 북쪽의 조나라 왕을 만나러 가던 도중 고향 낙양을 지나게 되었는데 각국에서 받은 선물을 실은 수레가 줄을 이었기 때문에 모두 왕의 행적으로 생각했다. 주나라 현왕은 전에 그를 냉대하였던 적이 있으므로 공연히 마음이 편찮아 사신을 보내 환영하고 그 노고를 처했다. 소진의 형제와 형수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으며 엎드려 가면서 식사 중을 들었다. 소진이 웃으며 형수에게 말했다. 전에 그렇게 나무라시더니 지금은 이토록 공손하시오. 형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사과했다. 시동생님의 지위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진은 탄식하였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서 친척 말이도 부귀해지면 우리로 보고 가난해지면 업신여기는구나. 하물며 남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만약 그때 내가 조금만큼이라도 재산이 있었던들 어찌 6나라의 재산이 될 수 있었으랴. 그는 일천금을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옛날에 갈 때 백전을 구워 여비로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100금으로 갚았다. 그리고 일찍이 그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푸던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dom들 중 유독 한 사람만 보수를 받지 못하여 그 사실을 구하자 소진은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다. 너는 처음 나를 따라 옛나라로 갔을 때 역수에서 두세 번 나를 버리려고 하였는데 그때 나는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너를 매우 원망하였다. 그 때문에 너를 맨 뒤로 미루었던 것이다. 너에게도 지금 보수를 주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소진은 6나라의 합종을 완성한 다음 조나라로 돌아왔다. 조나라 왕은 소진에게 봉음을 주어 무왕건이라 칭했으며 육국 합종의 사실을 진나라에 통보하였다. 그 뒤 진나라는 무려 15년 동안이나 한국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 후 진나라는 제나라와 위나라를 깨워 조나라를 쳐서 합종을 깰 계획을 마련하였다. 드디어 제나라와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자 조나라 왕은 소진을 크게 꾸짖었다. 소진은 두려워하여 옛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하고 가서 반드시 전나라에 보복하겠다고 했다.
소진이 조나라를 떠난 이후 결국 천하의 합종정은 와야 되고 말았다. 한편 진나라는 연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나라 태자에게 공주를 시집보냈다. 바로 그에 의해 연나라 왕이 죽고 태자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런데 제나라는 연나라가 상중인 틈을 타서 연나라를 공격 10개의 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자 연나라 왕은 소진을 불러 비난했다. 선생이 처음 연나라에 왔을 때 선왕께서 예비를 주어 조나라 왕을 만나게 하였고 그 결과 6개국 합중이 이루어졌소. 그런데 지금 제나라는 조나라를 치고 마침내 연나라까지 치게 됐으니 선생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땅을 빼앗겼소. 선생은 우리의 빼앗긴 땅을 찾아올 수 있겠소? 소진이 이 말을 듣고 대단히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제가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소진은 제나라 왕을 만나 제배를 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제왕에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면서 제왕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에 제왕은 매우 괴이하게 생각해 물었다. 왜 방금 축하를 하더니 곧 애도를 하는 것이오? 이에 소진이 대답하였다. 비록 굶어 죽게 되어도 오해를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을 저축하기 때문이다. 지금 연나라가 비록 약소국이기는 하지만 진나라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연나라의 10개 성을 빼앗으시지만 도리어 강격 진나라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약소한 연나라로 하여금 마치 기러기처럼 날아가게 하고 강대한 진나라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형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여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정예군대를 건드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해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입니다. 제나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곧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소? 이에 소진은 성공하는 자는 화를 복으로 바꿀 줄 알고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빼앗은 10개 성을 돌려주신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나라는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며 진나라 왕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자 제나라 왕은 좋소, 내 그렇게 하리다 라면서 즉시 빼앗은 성을 연나라에 발언하였다. 그 후 소진은 제나라에 머물고 있으나 소진을 비방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왔다. 그는 이곳저곳에 나라를 팔고 둥마음을 품은 자이다. 머지않아 반란을 일으키기 분명하다. 소진은 피신하여 연나라로 돌아왔지만 연나라 왕은 그를 냉다의 성으로 복직시켜 주지도 않았다.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쓸모가 있다. 소진은 연나라 왕을 만나 말했다. 전에 저는 낙양에서 태어난 비천한 평민에 불과했습니다. 일찍이 조그만 공도 없었지만 임금께서는 저를 중용하시어 제 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제 나라로부터 10개성을 되돌려 받아 더욱 두터운 신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임금께서는 저를 복직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을 수 없다고 중상모략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대왕의 복입니다. 저는 충신은 다만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면 진취적인 행위야말로 비로소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 나라 왕에게 유세한 것은 그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연료한 모친을 동주에 남기인 채떠나는데 그는 원래 자기만을 고려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남이 진치를 실행하는 것을 돕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상과 같이 효도 잘하는 사람과 백이와 같이 청년결백한 사람 그리고 미생과 같이 성실한 사람이 있어 그 세 사람이 대왕을 섬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연왕은 그와야 대단히 좋은 것이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소진이 말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상과 같이 효도가 지극한 아들은 단 하루도 부모께 떨떠나 밖에서 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를 천리나 떨어진 먼 이곳에 데려와서 당장 내일 어떻게 일이 벌일지 모를 연나라의 국정을 돌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왕께서는 이렇게 성실하기만 사람을 천리밖에 내보내 전나라의 사나운 병사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제야말로 충의와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군왕에게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연나라 왕이 반문하였다. 아니, 충의와 신의를 지켰다면 어찌 죄를 받을 수 있겠소? 그대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받은 것 아니요. 그러자 소진은 이렇게 반박하였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먼 곳에 발령을 받게 되어 집을 떠났을 때 그의 처가 몰래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습니다. 이었고 그가 돌아오게 되자 정부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아무 걱정 말아요. 이미 술에 독을 타놓았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여자는 하녀에게 술잔을 남편에게 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녀는 독을 탄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괴로웠지며 주인에게 사실을 말하자니 당장 부인이 쫓겨날 것이고 그렇다고 알리지 않으면 주인이 죽기 때문이었죠. 하녀는 생각 끝에 일부러 넘어져 술잔에 든 약주를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크게 화를 내며 채찍을 들어 50차례나 때렸습니다. 한번 넘어져서 주인도 살리고 부인도 살렸지만 매를 맞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충의와 신의를 다한다고 해서 죄를 안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제 경우가 바로 위와 같은 것입니다. 옛날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겠소.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일해 주시오. 그리고는 소진을 전보다 더욱 극진하게 대접하게 됐다.
그런데 소진은 연나라 왕의 어머니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 연왕 또한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걱정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소진은 피할 될까 두려워 연왕에게 먼저 전화했다. 제가 연나라에만 머물러 있으면 연나라의 세력을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나라에 가서 연나라를 위해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연왕은 선생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그대로 하시오라고 응답하였다. 그래야 이 소진은 연나라에서 죄를 지어 쫓겨난 것처럼 가장하고 제 나라로 도망쳤다. 제 나라 순왕은 그를 객정으로 임명하였다. 그 뒤 제 순왕이 죽고 민왕이 즉위하였다. 소진은 민왕에게 순왕의 장례를 융성하고 정중하게 거행함으로써 자신의 효심을 보여주어야 하며 궁궐을 크게 짓고 동물을 확대하여 위험을 과시하도록 권하였다. 그는 이렇게 하여 연나라를 위하여 제 나라를 패배하고자 만들고자 했다. 연나라 왕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제 나라의 많은 대부들이 소진과 총례를 다투다가 사람을 보내 소진을 죽였다. 소진은 중상을 입고 아직 완전히 숨을 거두기 전에 자격은 도주하였다. 제 나라 왕은 법인을 찾고자 모든 힘을 쏟았지만 끝내 잡을 수 없었다. 소진은 죽을 때 왕에게 말했다. 제가 죽거든 시체를 그 여령에 차시고 모든 사람에게 소진은 연나라를 위해 간첩질을 하였고 제 나라에 모아서 모발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를 찌른 범인이 반드시 나타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소진이 마음을 돌아자 과연 소진을 찌른 범인이 스스로 나타났다. 왕은 즉시 그를 붙잡아 처형시켰다. 25. 장의열전. 장의는 위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소진과 함께 기곡선생에게 합종연행의 유세술을 배웠는데 소진은 스스로 장의에 뒤진다고 생각하였다. 한 번은 초나라의 재상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날 재상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보석을 잃어버렸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장의를 의심하였다. 장의는 가난하고 품행 또한 좋지 않으니 보석을 훔친 자는 바로 장의가 분명하다. 그리고는 장의를 붙들어 메고 매를 수백 대 때렸다. 아무리 때려도 그런 일이 없다고 끝까지 버티자 할 수 없이 부르주었다. 장의가 들것에 실려 집에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질책하였다. 아이고 당신이 글을 읽어 유세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모욕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자 장의가 아내에게 물었다. 내 연은 아직 남아있어. 아내가 기가 막혀 웃더니 이발을 살펴보았다. 혀는 아직 남아있네요. 장의는 기뻐하며 그러면 됐소라고 했다. 소진의 심려 원모. 그 무렵 소진은 이미 천하의 합종책을 펼치고 주의하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었다. 조선나라 왕도 설득하여 합종할 것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는 진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개하게 되면 합종의 동맹이 깨질 걸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나라의 사람을 보내 진나라로 하여금 다른 나라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임무를 없었다. 그래야 소진은 즉시 사람을 장의에게 보내 설득돼 보았다. 당신은 소진과 매우 친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진은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를 찾아가 당신의 뜻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받지 않는 것이오? 장의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조나라가 소진을 면담하려는 사람의 명단에 자기 이름도 올려놓았다. 그러나 소진은 문격을 시켜 며칠 동안이나 장의를 만나지도 않으면서 또 며칠간 더 머물도록 하였다. 그렇게 한 뒤 며칠이 지나 소진은 겨우 만나 주었는데도 만나서도 그를 당하지 않게 하고 노비나 스님에게나 주는 음식을 먹도록 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 장의를 꾸짖으며 말했다. 자네 같은 재능이 있는 자가 어찌하여 스스로 이러한 곤욕을 당하는 징계까지 이르렀는가. 내 자네를 추천하여 충분히 부귀를 누리도록 해줄 수 있지만 자네는 거두어 쓸만한 제목이 못 되네. 그리고는 곧 자리를 떠나고 또 장의를 내쫓게 하였다. 장의가 소진을 찾아오는 것은 내 친구인 그에게 출석길 좀 부탁하려 했던 목적인데 그다라 모욕만 당했다. 크게 화가 난 그는 복수를 다짐하면서 제후들 가운데 섬길 만한 인물은 없지만 소진이 있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진나라뿐이다 라고 생각하여 곧장 진나라로 떠났다. 소진은 장의가 떠나는 걸 보고 문격에게 말했다. 장의는 천하에 둘도 없는 현명한 인물이다. 아마 나도 그를 따라갈 수 없을 텐데 요영이도 먼저 등용됐을 뿐이다. 진나라에 가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장의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가난해서 진나라까지 갈 돈도 없기 때문에 작은 이익을 타며 큰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르다 모욕을 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격발시킨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몰래 그를 도와 필요한 금전을 대주도록 하여라. 이것으로 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